한 남성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약물 투약 의혹도 있었고요.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풀려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승재윤 의원. 네. 자, 이 사건 관심도 상당히 많았고요. 공분도 많이 일었어요. 네. 사실 이 사건 먼저 발생한 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오후 8시 한 10분쯤에 압구정동에 있는 길에서 사고가 났는 건데요. 네. 저 비싼 외제 차량이 이렇게 인도로 돌진합니다. 돌진해서 피해자를 충격을 해요. 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나면 앵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조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장소에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존재했어야 되잖아요. 네. 분명히 그 장소를 떠났다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나왔다시피 마지막에 잡힐 때 야,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 이 피의자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해 가족에는 정말 마음 진짜 후벼 파는 소리입니다. 안 죽었잖아. 아이고.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경찰도 경찰도 적법하고 의법하게 이 사람을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요. 그리고 간이 마약 검사를 했는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그 현행범 체포 시간이 48시간인데 맞아요. 그 반 정도 되는 시간이 채 갇히지 않은 17시간 만에 석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공분이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체포를 했는데 17시간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고, 그런데 구속영장이 신청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 17시간 만에 풀려났고, 이 부분이 가장 공분이 있는 포인트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강남 경찰서 고위직하고 저도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요. 경찰의 입장 반론권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시청자 여러분께 들어보시고 이 반론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또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보통 교통사고에서는 영장 신청하지 않는다. 맞죠? 보통 우리가 모든 교통사고에 다 영장 신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남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아까 제가 앵커 제일 처음에 말했을 때 교통사고는 과실범죄예요. 그럼 과실범죄가 나오고 그렇게 피해자가 나오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였고, 그 장소를 떠났는데 그 장소 떠났는 거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소를 떠난 뺑소니는 아니다. 그런데 그걸 떠난 이유가 가까운 그 병원에서 그 피해자를 구조해 주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가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오늘 특정 방송에서 지금 저기 있는 피해자가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왜 그 장소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병원에 갔다 왔는지를 확인했는지 경찰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위험운전치사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약을 해서 정상적인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곤란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 돼요. 그런데 경찰에서 17시간 안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마약 성분이 나왔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네. 그러면 앵커, 경찰이 옆에 현장 딱 출동하면 그 사람의 위치나 눈이나 발걸음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실황조사서라 그러거든요. 네. 실황조사서에 적혀있는 내용 보면 과연 그 상황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저는 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마약 전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과가 수사하면 있어요. 마약 전과, 전과 조회 보고서라 그래서 마약 전과 2016년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 안 했다는, 그리고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경찰의 말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순간 이거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신청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교통사고, 특히 피해자에게 저렇게까지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한 그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분을 영장을 치지 않는다? 저도 경찰 기자도 해봤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장을 치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 승 의원님 말씀대로 이름 석자만 넣으면 전산에 다 뜹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전 충분히 됐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이걸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의 청년 대변인이 논평까지 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뒷배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통상적으로 지금 밝히는 입장들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정도 교통사고고 이분의 신원조회를 했을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전혀 구호 조치를 안 한 부분들은 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다 더 엄밀한 수사를 했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라고 해야 되나요? 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벼랑간 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 얼굴을 노출을 하고요.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었던 게 있어요. 그 병원에서 수면 마취할 때 케타민이 들어가 있던 것 같다라고 이제 피부과 원장님한테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형사님들은 이제 소견서를 가지고 와라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원장님께서 제가 직접 안 오면은 뗄 수 없다라고 이제 그 형사님께 말씀을 하셔서 그 형사님께서 저를 내보내 주신 다음에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갖고 제출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저도 거기서 기절을 했던 것 같고 일어나서 제가 내렸었을 때는 피해자분이 그 제 차 앞에 밑에 있었습니다. 구호 조치를 이제 바로 하고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사분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CTV. 저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저도 거기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 원장님에게 막 구호 조치를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 너무 저도 경황이 너무 없고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고 현장에서 승전 의원, 뭐 여러 가지를 주장했지만 그 중에 하나 본인 기억은 없지만 어쨌든 형사의 말을 빌어서 구호 조치를 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피의자 말이 유튜브가 됐건 언론에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거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피의자가 자기의 이익되는 진술을 하지 이실직고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아하. 그런데 저 이야기가 그냥 다이렉트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우리가 나온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거고 앵커 기억나지 않는 일은 자기가 안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약간 잠자다가 갑자기 깨서 이렇게 방을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질환이 있어요. 네네. 그럼 방을 돌아다니는데 어떤 일을 했다고 쳐요? 그걸 그 사람이 했는 일로 볼 수 있나요?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기억 못 하는 건 구호 조치라는 거는 우리 도로교통법 54조에 위법, 적법,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피해자 구조하라고 이야기했으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조했어야지 형사가 그런 말 했다. 저 강남경찰서 누군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구호 조치했는 거 형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거짓말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이 피해자의 진술은 우리가 단 하나도 받아들일 게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지 않은 정도의 운전을 해서 기절까지 했고 아까 도로를 비싼 외제차를 이렇게 벽을 끓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운전하는 게 좀 어려웠다. 그리고 그 병원에 나오는 모습이 휘청휘청거리는 거거든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몰랐다면 저는 아쉬운 거고 알았는데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실황조사서에 담지 않고 그게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의자가 얘기하는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이 피의자가 석방이 된 이후에 국가수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7종에 달하는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피의자는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수면제를 먹으면 이런 7종에 달하는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가 있나요? 수면제도 다 병원에 처방전이 필요하죠. 지금 나와 있는 7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케타민이 나왔고 그 케타민 다음에 다이제팜, 미다졸람, 그다음 포로포폴 그리고 아미노플루티드 라팜 이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 병명이라 제가 약간 버벅거렸는데 그런 종류 중에 4가지 정도 제팜이라고 끝나는 거는 수면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이런 종류의 수면제가 정말로 의료용으로 만들어졌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돼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케타민이 주사를 맞고 그 전날에도 다른 어떤 향정, 그 전날에도 다른 형장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지숙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어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원래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남성 9분이나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와중에 또 지각도 했어요? 맞습니다. 취재진 카메라를 피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빠져나올 때는 카메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병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약물 쇼핑하셨을까요? 피해자 뇌사 상태 지금 빠졌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셨는데 최근에도 투약하신 적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연신 정말 죄송하다,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분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뇌사 상태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오빠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호흡기를 떼야 할지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의사로부터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피해 여성 1년 전에 홀로 서울에 올라와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해당 이 가해자, 이 피해자 가족에게 전혀 연락한 것도 없고 아이고. 이 사과의 말을 전한 적도 없다. 이렇게 피해자의 오빠가 직접 전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공분이 일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 살펴봤고요.